안녕하세요. 롤로맘입니다. EDD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Default New Claim, 즉 이니셜로 DNCP와 Regular UI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 18개월 동안 W2 급여가 있는 분들은 파일 뉴클레임을 하실 경우에 Regular UI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부터 수당을 받으신 분이 올해 12개월이 지나가지고 파일 뉴클레임 하라는 안내에 따라서 뉴클레임을 하신 후에 New UI가 산정됐지만은 25불 이상 수당이 내려가면서 다시 PEUC로 전환되신 분들은 PEUC로 수당을 계속 받으셨죠. 이런 분들이 DNCP 자격이 되는 분들이에요. DNCP는 Regular UI 클레임을 했건 9월 4일 이후에 수당을 계속 더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어떤 원리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Default New Claim, 즉 DNCP와 Regular UI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파일 뉴 클레임을 했을 때 Regular UI로 up to 26주까지 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Regular UI와 DNCP를 구분하느냐? 그 차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의 팬데믹 특별 규정에 의해서 위클리 베네핏 금액이 파일 뉴 클레임 했을 때 25불 이상 내려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좀 다른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DNCP는 이 규정에 영향을 받고 Regular UI는 이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상을 받는 분들이에요. 파일 뉴 클레임 후에 25불 이상 감소를 해서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PUC로 전환됐을 경우에 그때 파일 뉴 클레임 했던 클레임이 디폴트 되는 경우를 DNCP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Regular UI로 산정이 돼서 금액이 25불 이상 감소되지 않아서 그냥 UI 프로그램으로 계속 수당을 받는 분들은 프로그램 타입이 변경되지 않았던 거예요. 주별로 이게 어떻게 프로그램 타입이 바뀌는지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일 뉴 클레임을 했을 때 up to 26주로 산정받으신 케이스를 두 개로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어요. 3월 20일 엔딩 위크로 파일 뉴 클레임 하실 경우에 up to 26주까지 산정을 받았죠. 하지만 PEUC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9월 4일 엔딩 위크까지 PEUC로 수당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up to 26주까지 DNCP 자격이 되기 때문에 25주까지는 PEUC로 받았다 하더라도 26주가 되는 그 한 주는 DNCP로 한 주 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위클리 베네핏이 감소했기 때문에 주 수당은 감소가 되고 연방정부 지원금 300불 추가금은 없는 거죠. 9월 4일로 끝났으니까. 그래서 주 수당이 감소된 금액으로 한 주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 표처럼 5월 달에 파일 뉴 클레임을 했던 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파일 뉴 클레임을 했는데 주 수당이 25불 이상 감소가 되면서 DNCP 자격이 되면서 PEUC로 주 수당이 전환이 된 거죠. 이런 분들은 처음에 up to 26주까지 DNCP 자격이 되기 때문에 PEUC 프로그램이 끝나는 9월 4일 엔딩 위크까지는 PEUC로 수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7주만 받기 때문에 up to 26주까지 DNCP 자격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18주부터 26주까지는 DNCP 자격으로 주 수당을 받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주 수당은 감소가 된 금액으로 받는 거고 연방정부 주 수당 300불 추가 지원금은 9월 4일까지 끝나는 거기 때문에 9월 11일 엔딩 위크부터는 주 수당만 받는 거예요. 잘 보세요. 파일 뉴 클레임을 했을 때 DNCP가 아니고 New Regular UI 자격이 됐던 분들은 UI 프로그램으로 계속 수당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다시 베네핏 이어가 1년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왼쪽 케이스처럼 3월 20일 날 파일 뉴 클레임을 했건 오른쪽처럼 5월 15일 날 파일 뉴 클레임을 했건 내년도까지 1년 동안 베네핏 기간 내에 속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up to 26주까지 산정된 UI를 지금
여기 example ending week처럼 계속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케이스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파일 뉴클레임을 하셨다. 그리고 UI로 받는 분들이라면은 11월 달까지 레귤러 주 수당은 계속 받으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DNCP 자격이 되는 분들도 주 수당이 감소는 되더라도 베네핏 이어 내에 DNCP 기간이 남은 동안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간상으로 계산했을 때 9월 4일 이후에도 충분히 기간이 남았다면은 Certify for Benefit 박스가 나올 거예요. 이런 분들은 계속 Certify for Benefit 박스를 눌러서 Certify를 진행하신 다음에 주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Certify for Benefit 박스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베네핏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주 수당이 벌써 소진됐거나 혹은 베네핏 기간이 같이 종료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9월 4일이나 9월 11일 날 다 종료가 되지만 파일 뉴클레임을 5월 달이나 6월 달 늦게 하신 분들은 계속 9월 4일 혹은 9월 11일 이후에도 주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Certify for Benefit 박스가 나오는지 보시고 나오면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2개월 뒤에 파일 뉴클레임 하지 않았지만 중간에 잠깐 W2 일을 하신 분들도 더러 계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과거 18개월 동안 W2 급여가 있기 때문에 레귤러 UI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파일 뉴클레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최저 40불부터 최고 450불까지 W2 급여가 분기별로 얼마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주 수당이 다르게 산정이 되죠. 베네핏 차트는 제가 링크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스탠다드 피리어드와 얼터네이트 피리어드 기간 동안에 어떻게 수당 금액이 산정되는지 제가 동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2월에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대충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차트처럼 DNCP 자격이 되는 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의 주 수당을 여전히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Certify for Benefit 박스가 나오면 계속 진행하셔서 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Certify for Benefit 박스를 30일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케이스가 클로즈 되기 때문에 리오픈을 해야 돼요. 근데 DNCP 같은 경우는 리오픈 하면은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당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Certify를 30일 내에, 보통은 3주 내에 하시는 게 좋아요. 진행하시기를 제가 권장해 드릴게요. 연방정부 지원 수당이 다 종료가 되더라도 계속 몇 주를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케이스를 제가 조금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